들을 때마다 발음이 멋지네요. 10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그 전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따로 하시란 얘기입니다. 10번은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해석할 때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1차 부등식이 참이되게 하는 자연수 x의 개수가 4개일 때 그러면 이제 1차 부등식부터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전개부터 해보면 이 a 빼기 x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항하면 플러스 3x로 올 거니까 2x 이항하면 6 빼기 2a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하잖아요. 그죠? 3 빼기 a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부등식의 기초가 됩니다.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3 빼기 a라는 녀석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x의 범위는 그거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게 이 범위에서 자연수가 4개가 있어야 된대. 그럼 자연수는 제일 작은 게 1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들어가려면 1, 2, 3, 4 넣어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1 있고 2 있고 3 있고 4 있으면 되지 뭐. 그럼 5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너 나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제 쌤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 포인트예요. 지금 3 빼기 a라는 게 x의 범위에서 등호가 들어있어서 쌤이 까맣게 칠했는데 그렇다면 3 앞뒤로 있는 4와 5를 봤을 때 3 빼기 a가 얘네들이랑 같아져도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3 빼기 a가 4랑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같아져도 되는지 그 말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연수가 4개 들어있게 되는지를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 빼기 a였는데 그게 4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범위가 표시가 될 거고 이게 x의 범위고 여기 안에 자연수 몇 개 들어있어? 4가 지금 칠해져 있으니까 4개 들어있지. 그러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된다는 얘기야. 괜찮아. 같아져도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자연수 4개 들어있어. 괜찮아.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봐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3 빼기가 5랑 같아지는 걸 볼게요. 그러면 수직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3 빼기 a인데 얘가 5랑 같아지는 상황이고 x의 범위는 여전히 3 빼기 a 이하 이렇게 돼. 그럼 이 범위에는 5까지 들어가 버리게 되지. 5 들어가면 자연수가 몇 개가 돼? 5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만족을 하지 못해. 그 말은 3 빼기 a가 5가 되면 안 된다야. 알겠죠? 쌤 여기서 이제 뭐 결론은 그건데 결론부터 내고 조금 바꿔볼게. 그러면 결론은 3 빼기 a가 4랑 5 사이에 있는 건 확실한데 그지? 4는 같아져도 되고 그래서 등호를 넣을 수 있고 5는 같아지면 안 되니까 등호를 못 넣어. 이렇게 a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3을 빼면 1, 마이너스 a, 2.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알아두잖아? 그러면 여기 등호를 막 넣고 시작한단 말이야.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뭐 모르고 막 넣고 하면 정수가 당장 지금 2개야. 그럼 답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고 자, 만약에 이건 이제 문제 끝났고 만약에 아까 x의 범위가 이렇다라고 해볼게요. 3 빼기. 등호가 없어졌어. 등호가 없어진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가 3 빼기 a고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1, 2, 3, 4 들어가고 5는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서 3 빼기 a가 4랑 같아지면 되니? 물어봤어. 왜 안 되지? 왜냐하면 4가 되면 얘는 지금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 4가 빠져버리게 돼. 그러면 정수가 3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3 빼기 a는 4랑 5 사이에 있는 게 맞는데 이제 4에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를 막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직선 그려놓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했던 거야.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여기는 문제가 성의해서 좀 넘어가고요. 15번으로 가볼게요. 쌤, 오늘 목표는 1시간입니다. 어느 동아리에서 구원 A, B, C, D, E 5명 있대요. 여기 5명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5명. 3명을 선택한대요. 3명 선택. 그럼 5명 중에 이제 3명을 선택하는 경우를 따져 볼 건데 요일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월, 수, 금 이렇게 3개 요일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A는 한 대, 무조건. 무조건 한 대. 그러면 우리 3명 뽑아서 하기로 했는데 A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2명을 어떻게 뽑을지 정하면 되죠. 그 얘기야. 그래서 2명을 어떻게 뽑을지 봤는데 B와 C 중에 적어도 한 명은 한 대.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적어도라는 말이야. 적어도는 B가 혼자 하거나 C가 혼자 하거나 B, C 둘 다 하거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둘 중에 누구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도 이렇게 알려줬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B, C가 모두 당번을 한대. 그럼 이미 디폴트로 A가 당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A, B, C가 당번을 하는 상황이야. 그쵸? 그러면 세 명이 이미 선택된 상황이니까 우리는 뭐만 정하면 될까? 여기서 아까 요일이 있었으니까 월요일에 누가 할래? 화요일에 누가 할래? 아니 수요일이었니? 수요일에 누가 할래? 금요일에 누가 할래? 이것만 정해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설명을 달아 놓을 때는 세 명이 당번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는 요일 정하기만 하면 돼. 요일 정하기 이렇게.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이제 A, B, C가 대상이니까 얘네들을 누가 할래라고 정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아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월요일부터 정해본다고 월요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후보가 3명이지. 그럼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이미 월요일에 한 명 배치를 했으니까 남은 몇 명? 2명. 그래서 수요일에 들어갈 사람 2명. 그럼 마지막은 월수 배치됐으니까 수요일에는 남은 한 명이 해야 되잖아. 그 경우는 한 가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 때 경우의 수 따질 때 동시에 일어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동시에 일어날 때는 곱의 법칙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라고 배웠는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당번 정하기를 하고 있잖아. 당번 정하기가 끝날 때까지 얘네들이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일이니 오는 거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월요일 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요일도 정해야 되고 금요일도 정해야 당번 정하는 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네들끼리 경우의 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서 가에 들어갈 거는 6가지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일 정하는 거는 이제 계속 6가지인 거야. 왜냐하면 3명 뽑은 다음에 월수금에 배치할 거니까 계속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가보죠. B는 당번을 한대. 그러면 지금 A는 디폴트로 하고 B가 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한 자리만 남은 거야. 한 자리가 남았는데 C는 안 한대. 그럼 봐봐. A는 하고 B는 하고 C는 안 하니까 지금 두 자리는 선택이 됐고 한 명만 더 뽑아줘야겠죠. 한 명을 누구한테서 뽑아야 돼? D 아니면 E에서 뽑아야겠죠. 아, 이제 한 명을 누구 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D 또는 E를 결정을 해야 돼. 그래서 남은 한 자리. 아직 무슨 요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 당번 한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그 한 자리를 채워줄 경우가 D 또는 E 2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D 또는 E 한 명을 너 청소해 라고 한다고 해도 아직 일이 안 끝났지. 우리 목표는 뭐야? 요일에 배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D 또는 E 한 명 중에 데려왔어. 그러면 A, B, 예를 들어 D를 데려왔으면 A, B, D 이렇게 3명이 이제 선택만 된 거야. 이제 뭐 해야 돼? 요일에다 갖다 꼽아야지. 아까 요일에다 갖다 꼽는 거는 몇 가지? 6가지라고 했지. 그래서 요일 정하기가 6가지 이렇게 돼요. 또 여기서 선생님 질문. 남은 한 자리 선택하는 게 2가지, 요일 정하는 게 6가지. 얘네들은 더하니 곱하니? 곱해야 되지. 왜? 아까 그랬잖아. 계속 연속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 일이 끝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몇 가지야? 12가지가 되겠죠. 여기 12가지. 세 번째. 이번에는 C가 당번을 하고 B가 당번을 안 한대. 근데 상황이 2번이랑 같죠?
결국은 B는 한 자리를 D 중에 한 명 채울 거고 세 명이 선택되면 그 세 명을 요일을 정할 거니까 똑같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똑같은 상황이야. 이때도 12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빈칸 채우는 건 아니니까. 해서 1번, 2번, 3번에 의해서 단번을 정하는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6가지, 12가지, 12가지인데 얘네들은 더해요, 곱해요? 더해요가 되겠지. 왜 더해야 돼? 세 가지 경우는 겹치는 상황이 아니거든. 따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더해요. 그러면 30. 다에 들어갈 건 30.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률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이 얘기를 또 할 거야. 동시에 일어나니? 그렇지 않니? 이거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16번. 아, 여기서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좀 정리해 놓고 문제를 좀 쉽게 풀어가 볼게요. 지금 외심 얘기가 있는데 외심 내심에 대해서 여기 중심을 연결한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외심 있을 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걸 잠깐 적어볼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외심 O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것 중에 외심 작도 방법이 뭐였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요. 그래서 보조선을 그리면 이제 이런 보조선을 그리고 이 보조선까지만 그릴게요. 이런 보조선을 그리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아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각도를 A 각도라고 할 때 여기 각도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이걸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요. 원래는 직각, 둔각 다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것만 할게요.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외심이라서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겠죠. 그래서 다 이등변 삼각형들이야. 하면 여기를 X각도라고 하면 여기도 X각도가 되고 여기를 Y각도라고 하면 여기도 Y각도가 되고 여기를 Z각도라고 하면 여기도 Z각도야. 그렇다면 보조선을 그어서 지금 아래쪽 삼각형이 쪼개지고 있는데 여기 각도는 여기 있는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니까 내각을 더한 각이 되겠죠. 그래서 EX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여기가 EX.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쪽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Z 두 개 더한 거니까 EZ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봐봐. 아까 위쪽에 있는 A 각도라고 표현한 거는 X 각도, Z 각도 더하는 각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X 더하기 Z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밑에는 어떤데? 여기는 어떤데? 여기는 2x 더하기 2z니까 2배 x 더하기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z가 위에 있는 각 a였으니까 그거는 2a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결론이야. 따라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외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얘가 마침 외심인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각도가 A 각도면 여기 각도는 그것의 2배 이렇게 기억해주면 깔끔하죠. 외심일 때 그렇다. 두 번째 내심 봅시다.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작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구조는 외심이랑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매하게 알아두면 막 헷갈려. 내심 I라고 표현했을 때 얘는 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 각도를 A라고 할까요? A. 여기 각도를 A. 그러면 여기 각도는 B. 그러면 여기도 B. 이렇게 될 거고
지금 궁금한 게 또 여기야. 여기가 얼마면 여기는 얼마니? 이 두 개 관계를 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외심, 내심 헷갈리면 여기를 막 두 배를 해야 될지 다르게 해야 될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 내심이랑 외심은 달라. 자, 그러면 보조선 하나 그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각이등분선이니까 여기를 x각도, 여기도 x각도라고 표현할게요. 그렇다면 여기는 아까 하던 대로 a 더하기 x 외곽의 크기가 되겠고 여기는 b 더하기 x 오른쪽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합 외곽의 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여기를 전체 a 각도라고 해보죠. ex.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야. 이 각도를 나타내 보면 a 더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x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일부러 이렇게 쪼개 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x 더하기 x가 누군지를 잠깐 판단해 보면 a 여기 각도 하나, b 여기 각도 하나, x 여기 각도 하나야. 요거 다 더하면 얼마게? 90도지.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각이 두 개씩 있잖아, 그치?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 개 더해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 180도를 만족하니까 하나씩 더하면 그거 절반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90도야.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90도 더하기 x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까 위의 각을 2x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럼 그거 절반이겠네. 따라서 얘는 90도 더하기 위의 각의 절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이제 간단하게 다시 표현해 보면 여기 각도를 A 각도라고 할 때 만약에 내심이 나왔잖아. 내심이 나오면 여기 각도는 두 배가 아니라 90도 더하기 위에 있는 각의 절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설프게 외워두면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볼게요. 요걸 이제 알고 보면은 문제가 뭐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뭐냐면 볼게. 각 A가 52도고 O는 ABC의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당장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니? 외심이니까 여기는 그것의 두 배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04도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 말은 BO 길이랑 OC 길이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04도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빼면 76도고 그거 반띵하면 38도씩 가져가면 되겠네요. 여기도 38도.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가면 마지막 줄에 BD, BC가 같대. BD, BD, BC 이렇게가 같대요. 그러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같다는 얘기잖아. 괜찮나요? 그러면 자 이쪽이 38도니까 180도에서 38도 빼면 142도 그거 반띵해가면 되겠네. 몇 도? 71도씩. 그럼 여기가 71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가 OCD 구하라고 하니까 OCD는 어디? OC 여기네요, 그죠? 여기는 71도에서 38도 뺀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은 뭐 일일이 푸는 방법도 있고 공식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정확히 해석을 하셨죠? 그래서 문제 풀이로 바로 가볼게요. 지금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뭐 대각선에 색깔을 칠하고 바깥쪽은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볼게.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짝수일 때를 볼게요. 그러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색깔 칠하는 게 조금씩 달라져서 짝수일 때를 볼 거고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짜리, 64개짜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스로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반, 그것의 반, 그것의 반, 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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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가로로도 절반, 그것의 반, 그것의 반, 그것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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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기 그림 밑에서부터가 사실은 내용인데 A, B, C, D 변에 닿은 타일과 그 다음에 대각선 위에 놓인 타일을 모두 검은색으로 할 거래요. 뭐 칠해 보죠. 그러면 칠해지는 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쭉 그을게. 칠해지는 데가 변, 닿은 데는 다 칠해지고 이렇게 칠해지고 대각선도 칠해진대요. 그럼 대각선도 이렇게 이렇게 칠해질 거니까 안 칠해진 데를 이제 볼 건데 얘는 안 칠해진 데가 흰색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흰색 타일의 개수가 168개일 때 검은색은 몇 개니 이렇게 따져볼 건데 자, 지금은 가로 8, 세로 8 이렇게 64개짜리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럼 여기서 안 칠해진 데를 볼 건데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얘를 가만히 보면 위쪽이나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아래쪽이나 다 똑같죠 모양이. 그래서 한쪽 구해서 내비하면 돼. 한쪽 한번 구해볼게요. 자, 안쪽부터 오면 잘 봐. 여기 두 개, 여기 네 개. 만약에 이게 더 넓어져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몇 개겠어요? 6개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8개 이렇게 늘어갈 거란 말이야. 그게 4칸이 있으니까 곱하기 4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를 해볼게. 지금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8, 8개짜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n개짜리라고 보면 합이 어떻게 되냐면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날 거란 말이야. 안쪽부터 흰색 타일을 세워왔을 때. 맞나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힌트를 얻으면 잘 보세요. 마지막에 있는 우리 4개를 셀 때 어떻게 셌었냐면 사실 전체 길이가 8에서 요거 2개랑 요거 2개 제외하고 셌지. 총 4개를 제외하고 센 게 마지막이란 말이야. 그 위는 다 칠해져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만약에 n개라면 n개에서 양쪽 2개씩 4개를 뺀 개수가 돼요. 이거를 위아래 좌우 4번 한 거.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가로의 길이가 짝수일 때, 한 변의 길이가 짝수일 때. 그게 얼마래? 문제에서 168이래. 168이래.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가다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4를 나누면 2 더하기 4 더하기 6 쭉 가서 n 빼기 4를 한 개, 4로 나누면 4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2부터 출발해서 짝수 더해서 나오는 값이 되도록 찾아보는 거야. 그럼 봐봐. 42는 2 더하기 40 하면 되죠. 지금부터 덧셈 하는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그 다음 4가 와야 되면 36이 돼야겠죠. 2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30 돼야겠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그 다음 8 짝수 와야 되니까 22 이렇게 되겠네.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그 다음 10 올 거니까 그 다음 뭐 와야 돼? 11. 딱 맞아 떨어지네. 맞지? 그럼 마지막에 있는 12가 누구란 얘기야? n 빼기 4란 얘기야. 따라서 결론을 n 빼기 4가 12니까 n은 16이에요.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흰색 타일이 168개가 되려면 가로, 세로가 짝수 개씩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로, 세로가 총 타일이 16개씩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답을 구해보면 지금 검은색 타일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16개씩이면 전체가 16 곱하기 16이겠지, 그지? 그래서 16의 제곱에서 흰색 타일이 168개니까 이렇게 빼면 끝!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벌써 이게 n이 점점 커지면 이 작업을 더 길게 해야 되거든. 불합리하죠, 그죠? 나는 뭐 좀 간단하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일반적인 얘기를 또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게 구분이 되려나? 왼쪽에 파란색으로 지금 색깔을 칠해놨잖아요. 그치? 색깔 칠해진 거를 여러분들 테트리스 해본 적 있어요? 테트리스가 보통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그것처럼 색깔 칠해진 것을 밑으로 쌓아볼게. 밑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왼쪽은 다 칠해져 있으니까 꽉 차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요 놈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지? 얘를 밑으로 보내서 여기다가 채울게요. 여기는 이미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여기로 채울게요. 그럼 여기도 칠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을 두 개를 또 밑으로 채울게요.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어때? 각 줄에 두 개씩 차. 보여? 마찬가지. 요 놈과 요 놈을 지워서 이렇게 채울게요. 그 다음에 요 놈 지워서 채우고, 여기는 채워져 있으니까 색깔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워서 여기 칠하면 여기는 칠해져 있으니까 이런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웠다 막 하기 그러니까 화살표로 쭉쭉쭉 밀어 놓으세요. 그럼 두 칸씩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흰 색깔 타일은 여기, 여기 요 부분만 딱 남아있는 상황이지. 밑으로 다 채웠으니까.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가로의 길이가 지금 8개짜리지만 N개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N이겠지.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흰색 타일이 168개라고 할 거니까 위에 지금 까맣게 색깔 칠한 부분의 개수를 세볼 거야. 오, 그러면 가로부터 세볼게요. 가로는 전체 길이가 n인데 왼쪽 오른쪽 하나씩 빠졌죠. 그럼 몇 개 빼면 돼? 2개 빼면 돼. 그래서 여기 길이가 n 빼기 2 이렇게 되겠고, 세로의 길이는 전체 n에서 위에서 한 칸 빼고 밑에서 3칸 뺄 거지. 총 4칸을 빼야 되니까 세로의 길이는 n 빼기 4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따라서 흰색 타일의 개수는 n 빼기 2, n 빼기 4. 이때 n은 짝수일 때를 지금 계속 가정하고 가는 거야, 그지? 이게 168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게 되겠죠. n제곱 전개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6n. 자, 상수항이 플러스 8인데 우변에서 168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168 될 거니까 마이너스 160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n 빼기 16과 n 더하기 10 이게 0을 만족하는 n의 값은, 자, n은 한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돼서 n은 16. 그래서 오른쪽처럼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문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풀어드렸던 것처럼 풀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시험이니까 시험은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과정보다는 찍어서 맞추면 제일 좋고요. 그런데 좀 실수 없이 풀려면 가급적이면 왼쪽처럼 가야 시간도 절약하고 앞으로 조금 n이 16이라서 망정이지 이게 막 한 20, 30 넘어가면 이거 일일이 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왼쪽처럼 생각해보는 걸 꼭 연습을 하셔야겠어요. 자, 그럼 반쪽 한 거야. 지금 짝수인 걸 했으니까 홀수인 걸 한번 해보죠. 좀 그런가?
요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홀수인 거를 9칸짜리 를 한번 그려봐. 9 곱하기 9짜리를 그려봐서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해보면 모순이 발생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홀수계니까 보면은 홀수계씩 쭉 더하게 되거든. 1개 더하기 3개 더하기 5개 더하기 해서 흰색이 168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맞게 떨어지는 값이 없어. 또 지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하나씩 채워가지고 흰색 타일을 해보면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n이라는 게 우리 타일의 개수라서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라서 이게 자연수로 나와야 되잖아. 그 값이 없어. 그래서 모순점이 발생해서 홀수계일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0번 바로 옆에 걸로 가볼게. 요거 하기 전에 저는 중3 때 삼각비 배울 때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요거를 알고 접근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절반쯤부터 이거는 좀 적어 놓읍시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여기를 x각도라고 할 때 직각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할 때 삼각비 읽는 연습부터 할게요. 사인은 s를 그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s를 그려요. 그러니까 얘 순서는 쌤이 지금 점 찍는 데가 출발이라고 생각해 볼게. c분의 b 이렇게 읽으니까 c부터 읽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해 보세요. sin x는 c분의 b. 그래서 c부터 읽고 b를 나중에 읽어요. 코사인 x를 읽어볼게. 코사인 x는 코에 c를 그려요. 이렇게 읽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빗변부터 읽어서 코사인 x는 c분의 a라고 읽어. 그러니까 c가 먼저 나오고 a가 나중에 나와. 그 다음에 탄젠트 읽으세요라고 하면 t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x는 밑변에서부터 읽어서 a분의 b 높이로 갑니다. 순서가 a부터 읽어. 괜찮죠? 이거는 이제 삼각비 읽는 방법이었고 쌤이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첫 번째, 직각삼각형을 한 번 더 그리고 여기를 x라고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직각삼각형. 마침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a라고 주어져 있어. 그래서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파라는 각도를 이용해서 삼각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어요. 그거를 빠르게 해보자. 이거야. 지금 바로 쓰면 이제 공식처럼 나올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먼저 높이를 찾아보고 싶어요. 높이. 여기 x라고 하고 찾아볼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빗변의 길이와 벌어진 각도 알파거든. 그러면 높이 x랑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위에서 사인이었죠. 빗변 높이. 그래서 사인을 읽어보면 사인 x는 a분의 사인 알파죠. 사인 알파는 a분의 x라고 읽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목표를 하는 게 뭐냐면 x를 어떻게 길이 표현해 볼까 였거든. 그러면 얘를 양변에 a를 곱하면 x는 a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결론을 놓고 보니까 a는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알고 있던 길이 a였고 사인 알파는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방향이 내가 알고 있는 a의 길이에서 구하려는 x의 방향이었어. 그지? 알고 있는 길이에서 시작해서 구하려는 걸 읽는 순서가 지금 위에서 했던 사인 순서랑 똑같죠. 사인도 빗변부터 읽어주고 높이로 갔었잖아. 그래서 얘도 여기서부터 읽어가지고 내가 모르는 길이 x를 찾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되면 사인 알파가 곱해지니까 알파에 대해서 사인을 그대로 곱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삼각비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빗변에서 나 높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아는 길이 빗변에서 높이로 가는 게 알파 각도에 대한 사인 방향이니까 사인 곱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연습 삼아
아는 길이 A에서 나 밑변 구하고 싶어요. 여기가 시작이야. 그러면 이거는 읽는 순서가 알파에 대한 코사인을 읽는 순서랑 같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그래서 얘는 곱한다야.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요. 실제 길이가 그래. 한번 볼게. 얘를 y라고 하면 a 길이와 알파 각도와 y를 연결짓는 것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를 읽어보면 a분의 y 이렇게 돼서 y를 정리해 보세요라고 하면 양변에 a를 곱하면 a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는 길이 a에서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순서가 코사인을 읽는 순서랑 같으니까 곱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길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이게 익숙해진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이제 두 개 더 할 건데 두 개는 금방 할 거예요. 똑같은 알파 각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 a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볼게요. 높이 구하고 싶어. 내가 아는 길이 a에서 높이 구하고 싶어요. 이게 알파 각도 기준으로 보면 뭘 읽는 순서랑 같냐면 탄젠트 알파 읽는 순서랑 같아. 곱하기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a 탄젠트 알파 이렇게 길이 표현이 돼. 설명을 위처럼 하면 되니까 안 할게요. 그러면 이건 어떨까? 밑변의 길이 a에서 지금 빗변 길이를 몰라서 요거 알고 싶어요. 그럼 시작이 밑변이고 모르는 게 빗변이잖아?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빗변과 밑변을 연결짓는 게 코사인인데 코사인을 읽는 순서는 빗변에서 밑변이지. 근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 볼게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를 읽어주면 x분의 a가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는 x니까 역수 뒤집으면 a분의 x는 코사인 알파분의 1 이렇게 돼요. 따라서 x는 양변에 a를 곱하면 코사인 알파분의 a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됐어? x가 a를 코사인 알파로 나눠버렸어. 그럼 뭔가 흐름이 맞죠? 아까 순서가 맞으면 곱하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으니까 나눈다야. 따라서 코사인 순서랑 읽는 순서가 반대로 가니까 이때는 나눈다. 누구를?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라는 값은 a 길이를 코사인 알파로 나눈다. 뭐 역수를 곱한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가 알파고 높이를 알아요. 정리가 잘 됐는지 봅시다. 요거 구하고 싶어. 요거는 알파 각도에 대해서 사인 방향의 반대 방향이죠. 그럼 얘는 나눈다야. 그래서 a 길이를 사인 알파로 나눈다. 이렇게 바로 길이표야. 그 다음에 밑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되니? 역시나 알파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의 반대 방향이야. 그치? 그러면 또 나눈다야. 탄젠트 알파. 따라서 얘는 a 나누기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쓰냐 안 쓰냐라는 건 속도 차이가 엄청 나요. 그러면 문제 풀이로 가보죠. 뭐 이렇답니다. 쭈쭈쭈쭈쭈. 그래서 마지막에 묻는 게 탄젠트 x예요. 뭐 탄젠트 x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x가 여기 있거든. x가 여기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x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길이 표현을 바로 해봅시다. 방금 했던 거. 그러면 아는 길이가 3이야. 그럼 여기서 모르는 길이가 CD도 있고 AD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구할 게 탄젠트 x잖아. 그치? 그럼 x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면 딱 요 방향이지. x 각도에 대해서 밑변에서 높이로 가는 탄젠트 방향이야. 그럼 여기가 곱하기 탄젠트 x가 된다고. 그래서 AD 길이가 탄젠트 x야. 여기 길이 구하라는 얘기야.
3 곱해야죠. 3 탄젠트 x야. 그래서 나누기 3에서 여기 길이 구하는 얘기. 길이 구해서 3 나누란 얘기. 지금 AD 해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AB, AC가 3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지금 3인 상황이에요. 그럼 나머지 길이 구해서 다 더해서 3이다라고 접근하면 좋겠지. 자, 이제 남은 정보가 DEF는 높이가 1인 정삼각형이래. DEF가 높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보조선을 긋죠 뭐. 정삼각형 F에서 마주보는 변으로 수선의 발. 요게 지금 1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옆에다가 그려놓으면 좀 편하겠네요. 정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정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수선의 발 내려서, 여기가 60도니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절반 1대 루트 3대 2를 만족하죠. 그거를 여기다 써먹는 거야. 그러면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DH, HD는 요거는 얼마일까요? 조금 헷갈리면 여기를 X라고 둬볼게. 그럼 얘가 밑변이 x고 높이가 1인 거지. 그럼 왼쪽 우리 그려놨던 그림에서 1대 루트 3을 만족하는 거잖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x 대 1은 1대 루트 3. 내항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하면 루트 3 x는 1이니까 x는 루트 3분의 1. 그렇죠? 조금 더 빨리 가면 밑변 대 높이가 1대 루트 3인데 지금 높이가 1이면 루트 3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밑변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1 나누기 루트 3이 루트 3분의 1이죠.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 그럼 남은 게 지금 여기 x는 이제 루트 3분의 1이라고 찾았어요. 남은 녀석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이 부분인데, 자, 다시 돌아와서 제일 큰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이었지. 그러면 양 끝각이 몇 도씩 가져가면 돼요? 45도씩 가져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45도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F에서 정삼각형 마주보는 편에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도 45도인 거야. 그럼 얘도 뭐예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그러면 따로 구할 게 없네. 왜? BH 길이가 HF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1이야. 괜찮죠? 따라서 아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3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 탄젠트 x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1이 3이야. 이거 풀어주면 탄젠트 x 풀면 되죠. 는 2 빼기 루트 3분의 1. 그러면 탄젠트 x는 3으로 나누면 이거 유리하고 나눕시다. 2 빼기 3분의 루트 3 통분까지 할게요. 3분의 6 빼기 루트 3. 그래서 3으로 나누면 9분의 6 빼기 루트 3으로 구할 수 있다. 넘어가 볼게요. 21번. AB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8이다. 2등분 했대요. 그럼 표현해야겠죠. 2등분, AN 길이 같고, CN 길이 같다. 그 다음에 아래쪽 2등분, BM 길이랑 CN 길이가 같다. 그럼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긴 한데, 2등분선을 연결하면요. 그러니까 NM을 연결하면, 삼각형 ABC에서 2등분선 연결한 거니까,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야. 이렇게 돼 있죠. 괜찮죠?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절반이야. 그럼 당장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냥 보셔도 돼요.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닮은 도형이고 닮은 비가 2대 1이지. 2대 1.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예를 들어서 PN 길이를 A라고 표현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변인 BP 길이는 2배겠죠. 2A. 그 다음에 PM 길이를 B라고 표현하면 AP 길이는 2B. 역시 2배. 이렇게 닮은 비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필요하면 더 하고. 기억. AP 길이의 3배는 AM 길이의 2배다. 그러면 AM 길이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수정을 할게요. 비례식으로 세워보면 AP 대 AM은 2 대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AP 대 AM은 2 대 3이야. 그럼 문제로 가보죠. AP는 우리가 2B라고 얘기를 해놨네. 그래서 2B 대 AM은 2B 더하기 B겠네요. 그죠? 그래서 3B가 되네. 3B. 어때요? 2 대 3 맞나요? 맞죠? 그래서 기억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은 거니까 BN 길이를 구해야 된대요. BN. BN이 누군지 봤더니 2A랑 A를 더한 길이야. 실제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길이가 6이랑 8 그리고 아까 중점 연결하면서 3이라는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요 놈들을 좀 이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요쪽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요쪽 삼각형에서 역시나 직각삼각형이라서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죠? 근데 여기서 BM 길이가 아까 중점이었으니까 4의 길이를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의를 만족하는 2개의 직각삼각형에서 관계식 하나 얻어내 봅시다. 2개. 첫 번째, 여기 그림 옆에서 할게요. 요, 요 놈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의 제곱인 9 얻어낼 수 있겠고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2a 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죠? 그럼 2a 제곱은 4a 제곱이고 더하기 b제곱은 4, 4, 1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둘을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럼 연립하면 b제곱이 똑같으니까 밑에서 위로 뺍시다. 밑에서 위로 빼면 3a 제곱이 7이야. a 제곱은 3분의 7이야. 그러면 b제곱도 찾아낼 수 있겠죠. b제곱은 더해서 9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7이 9니까 3분의 20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럼 a, b도 다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럼 a, b는 양수여야 길이 표현이 되니까 유리화까지 할게요. 루트 3분의 7은 3분의 루트 21. b는 3분의 루트 3분의 루트 20이니까 3분의 곱하면 60. 사실은 20은 루트 20은 2 루트 5니까 2 루트 1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2 루트 5, 15 이렇게. 자, 그럼 돌아갑시다. bn 길이는 니은에서 선분 B에는 우리가 표현해놨던 게 2A 더하기 A였어요. 그래서 3A를 구하면 돼. 그럼 아까 A 구해놨으니까 3 곱하기 2분의 루트 21. 그래서 루트 21 맞네요. 얘도 오케이. 자, 이제 디귿 구하러 가봅시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AB를 구해놨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제일 작은 삼각형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 그지? 그걸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해봐. 여기를 S 넓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왼쪽 위에 있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은 밑변의 길이비가 B 대 2B라서 2 대 1. 높이는 같은 삼각형이라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ES. 그러면 그 왼쪽 밑에 있는 녀석은 밑변을 PN과 BP로 보면 역시 또 1대 1, 2대 1이야. 그럼 그것의 2배니까 여기는 4S. 그럼 밑에 녹색으로 칠한 데는 2대 1이니까 그것의 절반 2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삼각형으로 쭉 쪼개진데 남은 부분이 지금 제일 오른쪽에 있는 CNM인데 여기를 T라고 해볼게요.
T.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개념이 아까 N과 M 중점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 두 개가 CNN 삼각형 하나와 그 다음에 제일 큰 삼각형 ABC는 닮은 도형이죠. 맞니? 중점 연결했으니까 닮은 비가 1대 2가 된단 말이야.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비는 1대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파란색 넓이가 4야. 그러면 ABC는 16이 돼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좀 찾아볼게요. 이거 다 더해볼게. 그게 ABC 넓이니까. 그러면 S 더하기 ES 더하기 ES 더하기 4S 더하기 T. 그럼 몇 S니 이거? 9S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삼각형 ABC는 9S 더하기 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까 오른쪽에 놨던 T의 몇 배가 돼야 된다고? 닮은 비가 1대 2면 넓이 비는 1대 4니까 4배가 돼야 돼. 그래서 4T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3T가 9S랑 같으니까 이때 T는 3S가 되겠네. 오, S 3배네. 그래서 돌아가서 이 녀석이 3S야. 어쨌든 그럼 ABC 전체는 몇 S? T가 3S였으니까 12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처음에 S라고 표현했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직각삼각형이니까 S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구해놓은 AB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A는 3분의 루트 21이었나요? 그 다음에 B는 3분의 2 루트 15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12S까지 해버리자. 여기 12를 곱하면 여기도 12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12를 곱해서 ABC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4루트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오케이.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두 번 봐보면 알겠지만 닮음 이용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유형으로 많이 나오죠. 그죠? 이 부분을 잘 챙겨 두셔야겠다. 넘어가 보죠. 27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27, 28, 29, 30 이렇게 다 풀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해볼게. y는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함수로 그려져 있고 a는 0보다 크다 아래로 블록하고 그 다음에 a 좌표는 p, 3 b 좌표는 q, 3이야. 그러면 여기에 y 좌표가 지금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3. 그럼 b 좌표를 한번 따져보면 b 좌표는 이거는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b의 x 좌표가 지금 q인 상황이에요. 뭐 a의 x 좌표는 p인 상황이니까 그거는 뭐 버리고 자, 그 다음에 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D점의 X좌표만 찾아보면 여기는 1이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2차 함수는 지금 AX 제곱이라서 꼭지점이 0,0이니까 축의 방정식 X는 0. 즉 좌우 대칭이야. 게다가 CD도 Y축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로 있으니까 이 그림 자체가 좌우 대칭 형태예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사각형 ACDB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데 ACDB. ACDB는 사다리꼴이지. 그런데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등변 사다리꼴이야. 맞죠? 그러면 그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방금 좌표 구한 걸로 쭉 해보면 쌤 같은 경우는 요거 구해서 2배 이렇게 가볼 거예요. 요거 구해서 2배. 그럼 표현을 좀 해야겠죠? 먼저 윗변의 길이 여기는 아래쪽에 표현해 놓은 x좌표랑 같죠? q 이렇게 될 거고 밑변의 길이는 D점의 x좌표랑 같죠? 여기는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높이는 4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식을 세우면 되겠네. 정확히 이렇게 세울게요. 사각형 원하는 게 ACDB라고 했으니까 ACDB는 내가 구할 거에 2배를 할 거야. 곱하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Q 더하기 1. 그 다음에 높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는 약분하고 4 Q 더하기 1 요게 ACDB의 넓이야.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게 Q가 아니라 A의 최대값이 돼. A. A가 누구냐? 이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란 말이야. 이차 함수를 연결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Q 문자 말고 A를 가져오려고 봤더니 B라는 점이 이차 함수 위의 점이거든. 그러면 요 녀석이 Q,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차 함수 위에 있다. 위에 있으니까 대입이 돼야겠죠. 대입. X좌표에 Q, Y좌표에 3을 넣으면 3은 AQ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Q 제곱은 A분의 3이고요. 제곱근을 풀 건데 Q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원점에서 오른쪽에 있어서 양수야. 그래서 양의 제곱근만 가져오면 되겠군요. 루트 A분의 3. 문제로 되돌아가. 아까 A와 Q랑 연결을 짓자고 했는데 잘 됐네요. 는 4배의 루트 A분의 3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4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봐봐.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이 상태에서 해결을 하면 뒤에 있는 플러스 1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두고 앞에 있는 루트 A분의 3만 자연수가 되면 되지. 그럼 A가 얼마면 돼? 루트가 벗겨지려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데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죠. 그럼 3이 답인가? 여기 지금 오류야. 왜? A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거든. 더 큰 게 있을 수 있어. 왜? 앞에 있는 4가 그 역할을 하면 되거든. 무슨 얘기냐? 4는 전개를 해서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16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괜찮니?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A를 3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더 큰 걸 선택할 수 있죠. 왜? 16이라는 녀석이 있으니까. 그럼 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16 곱하기 3이 A가 되면 되죠. 그러면 약분해서 1이니까. 따라서 아까 괄호 상태에서 A를 정하면 3 이건데 요거보다 큰 16 곱하기 3을 또 채택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A 값이야.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번. 그림과 같이 ABC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빗변의 중점 얘기를 했는데 뭐 문제랑 상관없이 여기는 여러분들 꼭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개념으로 가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야.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야. 이거 직각삼각형 빗변 얘기 나오면 외심입니다. 그럼 외심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요 길이, 그 다음에 보조선 그려서 요 길이가 같은 거야. 자, 문제로 가보죠. 그래서 쭉 가면 중점이니까 여기 길이, BN 길이랑 AM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지난 시간에 그 피타고라스 수라고 얘기했던 거에 벗어나는 애가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또 정리해 볼게요. 3대 4대 5 그리고 3대 4대 5랑 뭐 얘기했지? 5대 12대 13 얘기했지. 지금 여기 보면 밑변 길이 30, 높이가 16이라서 요거를
2로 나누면 15 대 8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8, 15 그러면 계산해보잖아? 여기가 17이야. 이게 피타고라스 수예요. 뭐 외우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BC 길이가 30이고 AC 길이가 16이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가 15 대 8이지. 그러면 AB의 비율은 17이 돼야 돼. 근데 실제 길이는 그것을 2배를 하면 되니까 34가 되겠죠. 그거를 반띵하고 있으니까 17씩 가져가면 되겠죠. 여기가 17, 여기가 17 이렇게 돼.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도 BC의 중점이거든.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건데 30을 반띵했으니까 뭡니까? 15겠죠. 요만큼이 15인 상황이야. 그럼 신기하게도 삼각형 BNM은 직각삼각형이면서 봐봐 여기 왜 직각이야? 중점 연결했으니까 누구랑? AC랑 평행하죠. AC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직각이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잘했네. 그래서 BNM을 보면 직각삼각형이고 또 뭡니까? 15 대 17이야. 그러면 NM 길이는 8이겠죠. 그쵸? 8 대 15 대 17이었으니까. 자, 이렇게 구하고 나니까 어때요? M에서 D까지 길이가 17이지. 9 더하기 8이니까 17이야. 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노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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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가 다 같아. 그치? 그런데 아까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C를 연결한 것도 길이가 같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은 이거였을 텐데 이게 길이가 같으면 지금 꼭지점 A, C, D, B를 모두 지나는 중심이 M인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맞지? 다시 원이 이렇게 가상의 원이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각도 x가 표현이 돼 있어요. 어디냐면 지금 여기 있거든. 각도 x. x에 대해서 sin x 읽어보래. 그러면 삼각비 읽으려면 직각삼각형 가져와야 되잖아. 네, sin x에 대해서 x는 호 AC 지금 방금 그려놓은 원의 호 AC에 대한 무슨 각이냐면 원주각이야. 그렇다면 같은 호에 대해서 원주각이 같겠죠. 우리 원과 직선에서 원주각은 같은 호의 길이면 원주각이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랑 같은 게 누구냐면 요노마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x 각도구나. 결론은 허무해요. 여기가 x면 sin x는 쉽게 읽을 수 있죠. 얼마입니까? sin x는 17분의 8. 넘어갈게요. 29번. 29번은 그림을 좀 잘 그리면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좌표 평면의 꼭지점이 A로 일치한대. 꼭지점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의 꼭지점은 이거는 완전적으로 고쳐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빼기 1의 제곱으로 하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얘의 꼭지점은 1,1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함수도 꼭지점이 똑같으니까 얘 최고차의 개수가 a다라고만 지켜주고 뭐라고 쓰면 돼요? a x 빼기 1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표준형으로 써주면 되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그려 제끼면 돼. 요거 그리러 갑시다. 아래쪽에 크게 그릴게요. 다시 만약에 그려볼까? 여기가 더 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여기가 1, 여기가 1, 꼭지점.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그릴 건데 문제로 더 읽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게요. 두 번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래. y축과 만나게 그릴 거야.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리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래요.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평행하래.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하자. C. 이때 더 해야 되겠네. 두 점 AC를, A가 누구였는데 아까 꼭지점이었거든. 여기가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C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을 얘기하는 거네. AC 연결한 직선 하나 그려놓죠.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삼각형 BDC, 삼각형 BDC는 직각삼각형이죠. 아까 BC가 함수값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요곳의 넓이가 12래요. 요곳의 넓이가 12래. 그랬을 때 ABC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돌아와 봅시다. 아까 y는 a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두 번째 그래프였는데 이거 전개해보면 a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 개수 비교를 해봤을 때 1창의 개수 요 녀석이 이제 b가 돼야 되겠고 상수항이 c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꼭지점을 공유한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적었지만 최종적으로는 ABC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형으로 주어진 거 다시 한번 쳐다볼게요. 이게 두 번째씩 여기서 x에 0을 넣어보면 이거는 y 절편을 구하는 건데 c가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2차 함수의 y 절편이 여기 있었어. 여기를 c라고 하면 되겠죠. 즉 여기가 0, c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잘 봐.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다 보니까 여기가 축이거든요. 이차 함수는 1을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1까지 한 칸이니까 1에서 또 한 칸을 가는 거니까 C의 좌표는 2,C 이렇게 되겠죠. 괜찮니? 0에서 1까지 한 칸, 1에서 2까지 한 칸이니까 2가 돼야겠죠. 그래서 높이가 같으니까 함수값 C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아까 A점의 좌표가 1,1이었으니까 요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 y절편 구하면 그게 D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봐. 넓이,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2라고 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BC 길이 얼마야? 2지. 0에서 2까지니까 2지. 2. 그러면 높이가 얼마가 되어야 넓이가 12가 되니? 곱해서 24가 되어야 나누기해서 12가 되지. 24 되려면 얼마야? 12.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그렇다면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위에 있는 C에서 12만큼 내려왔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뭐야? C 빼기 12. 이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D점을 좌표로 따지면 0, C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보자. AC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이 D라고 했으니까 지금 점 DAC는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돼?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물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해도 되고 기울기가 같다고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그러면 AD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 1 빼기 0 이게 X신가량
그럼 A에서 D를 빼는 걸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1 빼기 C 빼기 12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 같아야겠죠? 일직선이니까. 그러면 AC 가지고 하면 C에서 A를 뺄게요. 2 빼기 1. 그 다음에 C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더 깔끔하다, 그지? 그럼 좌변은 1분의 1 빼기 C 플러스 10이니까 13 빼기 C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1분의 C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C가 14니까 C는 7. C가 7이야. 그럼 문제로 올라가서 여기가 7이거든. 여기가 7이니까 A 더하기 1이 7이 되려면 A는 얼마? 6. A가 6이면 그 옆에 B는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 C 다 찾았다. 2A 빼기 B 더하기 C는 얼마니? 3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는 뭐 그려줘서 푸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그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30번 가봅시다. 30번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3대 4대 5 이거랑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각도라고 하고 여기가 B 각도라고 하면 먼저 A와 B의 합은 항상 180도야. 요거랑 그 다음에 연장선을 그리면 이제 대내각, 외곽이라고 하는데 여기 각도는 마주보는 대내각의 크기랑 같다. 왜냐하면 A 더하기 B가 180도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문제로 접근해 볼게요. 아마 이 문제 보자마자 선이 너무 많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좀 풀기 싫었을 텐데 차근차근 접근해 봅시다. AB, AC가 25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등분된다. 그래서 여기가 15고 그래서 DC, CD 길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다. 이 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각도를 한번 찍어 볼 건데 길이들을 보면 지금 밑변 15, 빗변 25인데 5로 나누면 3대 5지.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3대 4대 5를 만족해야 되잖아. 맞죠? 아까 처음에 그려놨던 저 녀석이야. 그래서 여기를 점각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직각삼각형 ADC를 보면 뒤쪽이 90도니까 여기가 점이고 저 위를 X라고 해보면 점이랑 X도 하면 90도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길이 B가 15대 25, 3대 5야. 그러면 왼쪽에 참고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점이라고 해놨고 여기를 X라고 해놓은 상태예요. 이걸 참고해서 이제 길이 B를 계속 읽어줄게. 그래서 뭐 쭉 가서 중간에 어떤 내용이냐면 DE가 지름이래. 이게 또 키워드거든. DE가 지름이래. 요 녀석. DE가 지름이래. 이건 조금 이따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쭉 가서 최종적으로 구할게 삼각형 GFC. GFC가 요 삼각형이거든. 요거 둘레 길이를 구하래. 겁나 복잡하다, 그지? 그래서 천천히 있는 단서 가지고 접근해 볼게요. 먼저는 방금 3대 4대 5를 발견해 놨고 그 다음에 이 D가 지름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보조선 하나 그읍시다. DG 보조선을 그릴게요. DG 보조선 이렇게. 그러면 DE가 지름이다 보니까 그것의 원주각은 90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어머나 삼각형 CDG를 보면 여기도 90도일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각도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CG 길이 구할 수 있지. 점이랑 X 각도니까. 이게 몇 대 몇을 만족해야 되냐면 5 대 3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면 CD 길이가 15면 3에 해당하는 거는 9겠지. 3 대 5니까. 그러니까 3 대 5인데 5의 3배니까 3의 3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9야. 그러면 DG의 길이는 자동으로 3 대 4에 해당하는 거니까 4의 3배면 12.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BC의 중점이야. 맞죠? D라는 점이 BC의 중점이었어. 근데 여기서 요 녀석이 직각이고 요 녀석이 직각이니까 얘네 둘은 평행선이지. 그러면 2등분선의 평행선이니까 CG랑 GE는 또 2등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중점 연결하면 1대1 만족하듯이. 그래서 여기도 9야. 그렇다면 12, 9니까 요거도 뭡니까? 12, 9니까 3대 4지. 3대 4, 뭐 또는 4대 3. 그럼 얘는 5겠지. 그럼 제 길이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각도가 3대 4를 만족하니까 3 쪽이 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야. 이렇게 되겠네. 괜찮나요? 마지막. 자, 아까 적었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쳐다볼게요. 누구를 쳐다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쳐다보면 저기 위에 점각도에 마주보는 각의 외곽이 있죠. 점각도가 마주보는 외곽이 어디냐면 여기야. 크기가 같아. 괜찮니? 점각도가 마주보는 각도의 외곽.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였어. 그러면 우와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가 구하려는 둘레 길이 구하려는 CGF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9라는 길이 옆에 있는 요 녀석이 또 9가 되겠죠. 이제 다 왔다. CF 길이만 구하면 돼요. 요거는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9고 여기가 9고 여기는 점각도 여기 점각도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가 C 여기가 F. CF 길이만 더하면 둘레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H라고 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 될 거다. 그런데 여기 수직이고 점을 찍어놨으니까 나머지 각이 X겠죠. 또 몇 대 몇 대면? 3대 4대 5 이겁니다. 그러면 FH 길이가 내가 궁금한 거니까 X라고 하면 비례식이 X 대 9는 점각도 가지고 있는 게 3이었어요. 그래서 3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X는 27, X는 5분의 27.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CF 길이는 그것의 2배인 5분의 54. 그렇다면 삼각형 이분이 GFC 둘레는 이미 9 두 개니까 18에다가 5분의 54를 더하면 되겠다. 통분하면 5분의 90이죠. 90 더하기 54니까 1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문제가 내가 딱 봤을 때 풀 수 있다 없다가 거의 정해져. 그러면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패스 이게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을 듣든 해설지를 보든 본인이 해봐야 돼.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쌓이는 거야. 처음부터 잘 풀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알았지? 자, 고생하셨습니다.